자, 저희 2023년 12월 원가 관리에게 문제 풀어보면요. 자, 81번부터 얘기해보면 요거는 답만 찍고 가자. 답만 찍고 갈 건데 답은요. 가다라. 기억, 디귿, 리을이죠. 자, 그러면 니은이 어디 틀렸는지 얘기해보면요. 자, 관리에게는요. 그 정보의 속성상 목적 적합성이 강조되며 과거지향적인 특성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요건 재무회계에 대한 특징이야. 아시겠죠? 자, 관리에게는요. 여러분들 재무에게는요, 우리가 신뢰성과 목적 적합성 중에 목적 적합성에 더 초점을 둬요. 그리고 과거지향적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적 적합성을 더 초점을 둔다고? 요게 더 초점을 둬. 왜냐면, 이것 때문에, 이 목적 적합성 때문에 하는 게 뭘까? 시가평가야. 시가평가야.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신뢰성을 강조한다고 했으면요, 역사적 원가주의로 그대로 냅뒀어야 돼. 왜냐면 예전에 썼던 게 그대로 있는 게 신뢰성이 있는 거니까. 근데 매년 금액을 바꾸고 있잖아. 이거 왜 그래? 지금 판다면 그 금액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맞죠? 그래서 지금 얼마를 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목적 적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봐봐. 내가 미안해. 미안해. 다 미안해. 다 미안해. 다 미안한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의 결혼 상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수입을 알고 싶어. 그랬을 때 내가 얘기해요. 응, 나 20살 때는 500만 원 받았어. 500만 원다. 200만 원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 분명히 믿을 만한 정보야. 맞죠? 20살에 200만 원 받았다는 거 맞는 말이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건 이게 아니야.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지 말지 의사결정의 차이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연봉이 필요한 거야. 그게 뭐야? 시가평가야. 맞죠? 옛날에 200만 원 받았는데 지금 뭐 한 30살 때는 너 얼마 받니?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시가평가를 자꾸 하는 이유가 목적 적합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지향적 특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가 거래가 일어나면 걔를 분개하죠. 그리고 걔를 연도 말에 재무제표 적는단 말이야. 다 과거 사건 적고 있어요. 그래서 자산의 정의도 뭐야? 과거 사건의 결과. 부채의 정의도 과거 사건의 결과. 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관리에게는요. 신뢰성에 초점을 좀 두고 있고요. 굳이 따지자면 이거는 사실 뭐 굳이 따지자면 이렇고요. 얘는 미래지향적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봐봐. 신뢰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금액이 얼마니 바로바로 구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 금액을 믿을 만하게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 특징이라는 거 우리 관리에게 생각해봐. 자, CVP 생각해봐요. 그래서 몇 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되는데? 라고 물어보잖아. 다 미래지향적 특징이라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나는 아니 니은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응. 자, 그 다음에 82번이요. 자, A, B에 해당하는 용어로 모른 것은인데요. 자, A. 단기에 완성되어 제품으로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원가. 이게 뭐야?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B요. 단기에 판매된 뭐야? 매출원가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83번이요. 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옳은 것은 2번이에요. 2번인데 자,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배분하는 방법은 직접 배분법이죠. 그렇죠? 자, 틀린 게 중요해요. 틀린 게. 자, 1번부터 얘기해 보면 어디가 틀렸는지 보면요. 보조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고려하는 가장 합리적인 보조부문의 원가의 배분 방법은 상호배분법이죠. 맞죠? 다 고려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배부 순서의 중요한 계산 방법은 단계배분법이죠. 맞죠? 그 다음에 보조분의 배부 방법에 따라 공장 전체의 제조 간접 원가가 달라진다. 아니야. 총 원가는 그대로라고. 얘를 어떻게 배부할지가 중요해지는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상호배부법 문제가 나오죠. 그쵸? 나도 이거 2번 계산했어. 내가 뭔가 잘못 계산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보기를 보니까 아니더라고. 자, 그래서 요거 얘기해 볼게요. 자, 상호배법에 대해서 배부를 하면요. 자, 우리요. 첫 번째는 뭐부터 해야 돼? 각 보조부문이
때문에 발생한 원가를 집계하죠. 자, 그러면 A 부문은요. A 부문이 존재함으로써 지금 20만 원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에 A 부문이 있음으로써 20%의 B가 사용된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B 부문이 존재함으로써요. B 부문은 자기가 30만 원 발생시켰고요. 얘가 존재함으로써 40%의 A가 발생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얘 연립방 정식을 풀면요. A는 얼마가 나오냐면 282, 608. 그 다음에 B는요. 413, 043.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로요. 요거 원가를 배부해 줘야죠. 근데 우리는 뒷부분에 배부되는 것만 본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뒷부분에 배부되는 걸 보면요. A에선요. 282, 068 중에 몇 퍼센트가 뒤로 갔어? 40%가. 맞죠? 그 다음에 B부분에선 413, 043에 20%가 일로 간 거지. 그럼 요거 계산하면 19653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정도 좀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85번이요. 자, 요거는 답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자, 답은요 4번이에요. 4번인데, 자, 실제 원가 계산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생각해봐. 개별원가 계산에서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어? 요거였죠. 자, 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려고 했는데 적시성이 없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였어? 정상원가 계산이었지. 맞죠? 자, 이렇게 정상원가 계산을 할 때는요, 우리 미리 원가를 예측했잖아. 이게 뭐야? 실제 원가 계산을 한 게 아니에요. 예상한 원가를 계산한 거야. 답 4번이라고. 그래서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상원가 계산을 표현한 게요. 여러분들 이거죠. 3번이죠. 개별자별 실제 원가를 예산액과 비교해서 미래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이게 적시성을 갖고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 가세요? 넘어가도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네, 86번 요거 좀 어려우셨을 거야. 처음 보셔서. 자, 근데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일단은 뭐부터 해야 돼? 제가 처음에 했던 거 보석 세공업 얘기하면서요. 세공원? 세공업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직접 재료비하고 제가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막 썼었죠. 그렇죠? 어떤 것에 대해서 제품 하나하나다 요거를 했었잖아. 그렇죠? 자, 니은 볼게요. 자, 원가의 직접 대상이 되는 개별 작업을 파악한다. 그렇죠? 금반지, 은반지, 진주반지 이런 것 파악을 하는 거죠. 금은 뭐 루비 뭐 이런 거 파악하는 것처럼.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리을 가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파악한 게 지금 리을이죠. 이거 쓰면서 하죠. 얘가 니은이고 얘가 리을이지. 맞지? 개별 작업에 대한 제조 직접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우리가 썼었잖아. 맞지? 자, 그래서 추적하고요. 그 다음에 미음이요. 자, 대응되지 않는 제조간접비를 파악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배부할지를 결정을 했었죠. 그게 기억이죠. 그렇죠? 직접 노무비 비율로 할 거냐, 직접 재료비 비율로 할 거냐, 이렇게 했었잖아. 그 다음에 실제로 배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요거 디귿으로 배부를 한다 라고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 제가 정확히 지금 예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금, 뭐, 은 이렇게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재료비 뭐 5만원, 3만원 막 이런 식으로 적었잖아.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제조간접비 15만원 빡. 그럼 얘를 뭘로 배부할 거냐?
노무비 비율로 하자, 재료비 비율로 하자 했던 거. 그리고 배부한다 라고 해서 배부했던 거. 이해 가시나요? 그 과정에 다 모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7번이요. 주식회사 3일은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자, 직접 노동시간의 밑줄.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140만원. 그러면 그 다음에 연간 직접 노동시간은 4만 시간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서 A와 지시서 B가 있죠. 그리고 얘는 A는 완성이 됐고요. 얘는 미완성인 거죠. 그랬을 때 제품 제조원가하고 제공품원가 얼마냐? 그러니까 제품 제조원가 얘가 A 값이 되는 거고요. A가 A 값이 되는 거고요. B가 B 값이 되는 거죠. 맞죠? 완성이 됐고 얘는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뭐만 하면 돼? 제조 간접비만 배부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랬을 때 A부터 먼저 구해보자. 자, 얘는 일단 직접 재료비는 23만원. 그 다음에 노무비는 10만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140을 배부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 140은 여러분들 언제 잡은 거야? 이거 실제 제조 간접비가 아니야. 예상 제조 간접비야. 그러면 얘요. 예상 제조 간접비의 조업도가 얼마였어요? 4만 시간.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이렇게 구하는 거지. 그럼 예정 배부율이 얘가 35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35원을 이용해서 실제 노동 시간을 곱해주는 거예요. 140을 그대로 나눠주면 안 돼. 140은 4만 시간에 대한 시간이야. 4만 시간에 대한 금액이고 우리는 5천 시간만 발생을 했다고 그것만 관여를 해준 거야. 그러면 얘는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이 돼서 이게 43만 5천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자, B는 기말 제공품원가죠. 제공품이 이게 아니죠. 그러면 얘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얘는 2000시간이 발생했으니까 얘 35원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25만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연간 제조원가라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연초에 잡은 예상원가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여기다 밑줄 좀 쳐놓읍시다. 그 다음에 요거는 써놓으세요. 요거는 예상 제조 간접비다라는 거 문제지에 써놔. 자, 되셨나요? 넘어갈게요. 자, 네. 88번. 자, 여러분들 요거 얘기해 볼게. 자, 평균법에 의해서 기말 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는 식을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어떻게 구했니? 평균법일 때는요. 5단계 생각해봐. 요거였죠. 맞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 A만 한번 따져보자. A는 어떻게 구했어? 얘는 이렇게 나눠줬었죠. 맞지? 그렇죠?
자, 그럼 3단계 금액은 어떻게 구했었니? 삼 단계 금액은 기초 제공품 원가에서 단기 발생 착수, 생산 투입, 요거 원가 더해줬었죠. 그래서 여기는 발생 원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그쵸? 얘가 3단계 금액이지. 그쵸? 자, 그 다음에 2단계 수량은 이렇게 했었잖아. 여기까지 얘가 맞잖아. 2단계 수량. 그치? 요렇게 구했었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요렇게 좀 바꿔볼게. 원가는요,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요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얘가 A잖아. 맞죠? 자, 얘를 이제 앞으로 보내봐. 그리고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이식 되지 않아? 맞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이렇게 앞으로 빼보라고.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오고 얘가 여기로 들어올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수량이라고 적었지만 이렇게 하면 완성도를 곱하면 환산량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이거 찾는 거야. 아시겠나요? 그럼 그게 답이 뭐야? 2번. 이해가시죠? 이게 수량이라고 적었지만 만약에 완성도가 곱해지면 환산량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식에서 그대로 나온 거라고. 요식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진짜 많이 나오던 문제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선입선출법이라면 얘가 어떻게 될까? 똑같아. 똑같은데 어디만 바뀌냐면 자, 여기서 얘는 3단계 금액이 뭐만 있어요? 단기 발생 원가. 맞죠? 그 다음에 2단계 수량은 이렇게만 쓸게요. 완성품, 기말 제공품, 기초 제공품이잖아. 그러면 이 식을 바꿔 써보면요.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앞으로 가고 얘가 위로 오면 분모에 들어갈 거는 이겼어. 4번이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이 식을 이렇게 바꿔 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평균법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값 어떻게 구하는지 결국 물어보고 있는 거야.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알아두세요. 어떤 게 나오든 이상한 게 아니거든. 되셨나요? 나 이거 처음 설명하는데 되게 잘했네. 뭔가 마음에 드는 설명이었다.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죠. 자, 그랬을 때 우리요 지금 가공비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이 나오고 일정한 수량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가 1단계죠. 여기가 이렇게 1단계가 될 거야. 자, 그랬을 때 선입선출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이니까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완성품 수량에 기말 제공품 수량 더하고 여기 완성도를 곱해야죠.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를 빼야지. 맞죠? 그러면 지금 완성품 수량은 몇 개예요? 1600개.
기말 제공품 수량은 400개. 근데 우리 얘를 모르는 거지.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기초는 200개 곱하기 60%. 요 뺀 금액이 얼마라는 거야? 1720개. 맞죠?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요거 답은요 2번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자, 그 다음에 90번. 자, 요거는 시간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풀어봐봐. 일단은 제가 요 문제는 문제를 좀 가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문제집 보시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저 쫓아와 보세요. 아시겠죠? 자,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는 평균법인데요. 자, 1단계 물량원음부터 파악해보자. 자, 그냥 요거는 T계정 안 그리고 쭉 쓸게요. 자, 완성품 수량이 지금 200개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수량이 지금 100개죠. 사실 얘밖에 필요 없잖아, 여기서. 그래서 요것만 좀 쓰자는 거야. 자, 그러면 2단계요. 자, 2단계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해야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재료비요. 이거 마지막으로 풀어주는 거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재료비는 완성품 수량이 기말 제공품 수량 더해서 3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에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에서 240개.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단계. 다 풀고 보기 한번 보자. 자, 그 다음에 3단계는 관련원가 집계 해봅시다. 자, 평균법은요, 우리가 기초 제공품 원가에서 여기는 단기 착수 원가라고 나왔으니까 착수 원가 이렇게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재료비는요, 2만원 플러스 52,000원 이렇게 해서 72,000원.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9,000원 플러스 34,200원 해서 43,200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단계 이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구하면요, 쟤는 3단계 금액을 2단계 수량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재료비는요, 72,000원을 300개로 나눠주니까 얘가 260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요. 가공비는 43,200원을 우리가 240개로 나눠주니까 얘가 19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맞지 않아? 아닌가? 240개. 아, 아닌가? 잠깐만, 이거 근데 방점이 틀렸어. 240. 내가 잘못 계산해. 잠깐만. 180원. 여기? 그렇네? 240원.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5단계. 자, 5단계는 완성품 원가하고 기말 제공품 원가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완성품 원가부터 구해보면요, 우리 완성품 수량 200개에 240원 A 곱하고요. 그다음에 완성품 수량 200개에 180원 B 곱하면은 이 금액이 84,000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 구하면요, 자, 기말 제공품 수량에 곱하기 A,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 곱하기 B요. 이렇게 하면은 31,200원 이렇게 되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평균법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이요. 자, 선입선출법은 1단계 물량원을 파악했을 때, 자, 옆쪽에다가 우리가 그 완성품하고 기말제공품 원가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기초만 파악해보죠. 자, 기초제공품은 지금 100개고요. 얘 완성도가 60%예요. 요것만 추가적으로 알자. 자, 그러면 2단계 완성품 환산량 구하면요,
자, 재료비는요, 완성품 수량의 기말 제공품 수량, 거기 기초 빼야죠. 기초 빼면은 이렇게 되니까 200개.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200개에 100개 곱하기 40%.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 수량 100개 곱하기 60%. 요거 빼주는 거죠. 그러면 얘 180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단계. 자, 3단계는 관련 원가 집계 하는 건데요. 자, 얘는 단기 착수 원가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재료비는요. 5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 34,200원. 맞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4단계.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요. 자, 얘는 3단계 금액을 2단계 수량으로 나눠주는 거지. 그러면, 자, 재료비는요. 52,000원을 2단계 수량인 200개. 이렇게 나눠서 260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는요 34,200원을 우리가 180개로 나눠주니까 우리가 19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5단계 완성품 원가부터 구해보면요. 자, 얘는 기초 제공품에 관련된 재료비와 가공비를 더해줘야지. 그럼 2만원 플러스 9,000원.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에서 기초 제공품 수량 뺀 금액을 곱하기 A니까 260원. 맞죠? 이게 플러스 완성품 수량에서 기초 제공품 수량의 완성도를 곱한 금액을 빼서 여기에 B를 곱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냐? 얼마냐? 60개 곱하기 190이니까 이게 85,400원. 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원가는요. 얘는 100개 곱하기 260원. 그 다음에 100개 곱하기 완성도가 얘가 몇 퍼센트였지? 40% 곱하기 190원 이렇게 하니까 요거 33,6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자, 여기까지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 답 한번 봅시다. 답 한번 보면요. 자,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재료 원가가 200개, 가공 원가가 180개. 맞죠? 그리고 기초제공품과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은 100개, 60개 이렇게 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맞는 말.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에 기초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을 가산하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이 된다. 맞는 말이지. 봐봐. 평균법에서 넘어갈 때는 기초제공품 빼줬어요. 그럼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넘어갈 때는 기초제공품은 더해줘야 맞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자, 선입선출법의 경우 전기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200원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요거 얘기하는 거야. 기초제공품 물어보는 거야. 기초제공품. 그러면 하나당 200원이죠. 100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가공원가는 100개 곱하기 60%가 완성됐으니까 60개 분량이 완성됐다고 봤는데 그게 9,000원이 들었으니까 하나당 150원. 요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단기 발생한 원가, 단위당 원가는요. 요거 물어보는 거야. 요거. 260원, 190원. 자,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완성품에 포함된 재료 원가는요. 선입선출법이 평균법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재료 원가 보자. 지금 재료 원가는요. 이렇게 봐야 돼. 이게 되게 보기 불편한 게 얘기해 볼게. 이게 재료 원가지. 그러면 선입선출법에서 얼마 들어간 거야? 46,000원. 근데 여기는 48,000원이죠. 맞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더 작죠. 자, 그 다음에 평균법의 완성품에 포함된 가공원가가 선입선출법보다 작다. 자, 평균법은 요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가공원가가. 평균법은.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은 요만큼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이게 140에 190. 그 선입선출법에 들어가는 건 35,600원이고요. 평균법에 들어가는 건 36,000원이야. 얘가 더 커.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더 크다. 요렇게 비교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다 풀어야 되는 문제야. 아시겠나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빨리 푸는 방법이 없어. 나도 알려주고 싶어도.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다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91번. 자, 정상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요거 답부터 먼저 고르면은 답이 1번이야. 자, 1번부터 얘기해 볼게. 자, 정상원가 계산이 뭐예요? 일단은 제조간접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는 거지. 자, 직접 재료원가는 실제원가 측정이 가능하지만 가공원가는 사전에 정해놓은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분에 의해 예정 배분의 원가를 측정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틀린 거는 가공원가. 가공원가에 모두 들어가 있어. 노무비. 노무비는 실제 측정해야 돼. 제조간접비만 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게 틀렸어요. 요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92번이요. 자,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인데요. 자, 답부터 얘기하면은 디귿 리을이에요. 디귿 리을이거든. 근데 리을부터 먼저 보자. 기말의 원가 차이를 매출원가에 조정할 경우 이게 뭐야? 매출원가 조정법이죠. 가감법이죠. 그러면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 더해줘야지. 비용이 더 늘어난 거니까. 그 다음에 유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에서 빼줘야지. 비용이 줄어든 거니까. 풀마 방향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원가 통제를 포함한 표준원가 시스템을 잘 활용하여도 원가 저감을 유도할 수 없다. 그럼 왜 해 대체? 그렇죠? 이게 하는 이유지.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니은 볼게요. 니은은 맞는 말인데 직접 재료 원가 가격 차이를 원재료 구입 시점에서 분리하건 사용 시점에서 분리하건 재료 원가의 능률 차이는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가격 차이를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지 능률 차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어떤 원가 계산도요. 어떠한 원가 계산도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전부원가도 표준원가 쓸 수 있고요. 변동원가도 표준원가 쓸 수 있고요. 초변동원가도 표준원가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왜? 예측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떤 원가 계산이든 예측은 다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기억도 맞는 말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료원가의 능률 차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요. 자료 정리해보자. 자, 얘는 말 그대로 예산 생산량이고요. 자, 이 말씀드릴게. 사실 얘는 우리 시험에는 필요 없는 자료예요. 우리는 예상 생산해 본 적이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 생산량. 얘가 뭐야? 말 그대로 실제 생산량. 그 다음에 실제 재료원가 얘가요. AP가 되죠. 그 다음에 제품 한 개당 표준 투입 수량이요. 얘가 SQ가 되지. 맞죠? 자, 그 다음에 표준 가격. 얘가 SP가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채울 수 있는 거. 자, 제가 좀 세로로 쓸게요. 칸이 없어서. 예산은 요거 어떻게 구해? 실제 생산량, 산출량 곱하기 SQ 곱하기 SP죠. 그렇죠? 그러면 얘 여기서 구할 수 있죠? 2,500개 곱하기 SQ가 4kg, SP가 300원. 이렇게 되니까 얘 30만 원인가? 30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맞죠? 자, 그다음에 투입량 기준 볼게요. 자, 투입량 기준의 예산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 얘는 어떻게 구했냐면 실제 생산량 곱하기 AQ 곱하기 SP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AQ를 몰라서 얘를 못 구해요. 근데 단서로 준 게요. 일단은 다른 단서들을 이용해 보자. 얘 단서가 하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기해 보자.
여기가 실제 원가고요. 실제 원가는 AP였죠. 맞죠? 자, 그랬을 때 얘가 얼마인지는 우리 몰라요. 맞죠?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이 두 개의 차이가 90만 원이 불리하긴 한데요.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이제 하나씩 분석해 볼게요. 자, 실제 생산량은요 2,500개. 맞죠? 그리고 AQ 몰라요. 근데 AP가 얼마래? 여기서 400원이래요. 근데 여기요. 여기는 2,500개. 우리 AQ 몰라요. 근데 SP가 300원이래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요. 산식으로 쭉 정리해보면 75만원 맞나? 곱하기 AQ 얘는 100만원 곱하기 AQ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90만원이 불리하다는 건 요거 아니야? 75만 AQ에서 90만원이 더한 금액이 100만 AQ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 얘가 90만원이 더 큰 거니까. 맞죠? 요렇게 방정식 세워서 이용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AQ로 나오는 건요 3.6kg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여기가 3.6kg가 되니까 요 금액이 270만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공이 하나 더 붙었는데 여기 차이가 우리가 능률 차이가 되고요. 금액이 줄었으니까 30만원 유리해지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요거 방정식 세울 수 있어야죠. 아시겠나요? 자료 분석부터 한 다음에 요거 이렇게 계산을 해 나가셔야 된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94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94번 여러분들이 자료 분석부터 먼저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 이렇게 만들어봐. 그리고 나랑 비교해보자 이제. 자, 요거 같이 한번 가볼까? 자, 94번 요거 실제 제품 단위당 실제 작업 시간을 물어봤죠. 그러면 뭐를 구하는지부터 봐야지. 얘가 뭐야? AQ 구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자. 여기 실제 제품 생산량, 이게 실제 생산량이 되고요. 여기 옆에다 쓸게. 얘가 실제 생산량. 자, 그다음에 요거가 뭐야? 실제 생산량 곱하기 AQ 곱하기 AP죠.
실제 노무원가 발생액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SQ죠. 맞죠? 그 다음에 가격 차이, 능률 차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가로로 써도 되겠다. 실제 원가, 그 다음에 투입량 기준, 산출량 기준인데, 자, 실제 원가는 아까 제가 썼던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투입량 기준은 이렇게 되고요. 산출량 기준은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쫓아가 봅시다. 자, 일단 여기가 얼마 나오고 있냐면 2200이래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차이가 지금 가격 차이죠. 임률 차이니까 200만원 유리하대.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200만원 줄었다는 거잖아. 이게 얼마야? 2400만원. 맞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480만원이 분리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480이 늘었다는 거니까 1920만원이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AQ를 구해야 돼. AQ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요거밖에 없어요. 맞죠? 자, 그러면 얘요. 192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니까 5000개 곱하기 SQ 4시간, 그 다음에 여기 SP를 곱해서 얘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여기서 SP를 구할 수 있죠. 자, SP는 아이고 960원이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지. 5000개를 만들었는데 AQ를 곱하고 960원을 곱하니까 지금 2400만 원이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AQ는 얼마냐고 묻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AQ는 5시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우리 고정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고정 제조 간접비는요. 실제 원가와 예산액 그리고 배부액을 비교했었죠. 그렇죠? 자, 그럼 실제 원가가 지금 68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산액이요. 63만 8,6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우리가 조업도 차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배부액만 구할 수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자, 배부액은 어떻게 구했어요? 예산액을 기준조업도 혹은 정상조업도로 나눈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렇죠? 거기에 곱하기 실제 생산량 곱하기 SQ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예산액이 얼마야? 나와 있잖아. 자, 그 다음에 기준조업도 정상조업도 요거 620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620시간 곱하기 실제 생산량은 400단위, 그 다음에 SQ는 1.5시간이죠. 맞죠? 자, 그러면 요거 구해보면 요 배부액이 61만 8천원 이렇게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금액이 커졌어요. 얼마가? 26,600원이. 그래서 요게 불리하게 되는 거지. 이거는 계산 산식만 하면 그대로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렇죠? 제가 윗문제는 틀리는 거 뭐라고 안 하는데 얘는 틀리면 안 돼. 얘는 진짜 산식만 외우면 되는 거였거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답은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변동원가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가담하죠. 그렇죠? 가담하고, 자, 니은이 어디가 틀렸는지 보면요.
변동 제조 간접 원가를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야. 얘 재고 자산으로 처리하죠. 맞죠? 그다음에 리을은요. 제품 생산량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유일하게 변동 원가만이 생산량과 판매량에 영향을 안 받아요. 영업이익이. 변동 제조 원가만 그래. 아니, 변동 원가만. 변동 원가 계산만 생산량과 판매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이익이. 자, 그 다음에 97번 안 해요. 답 1번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8번 요거 얘기해보죠. 자, 98번은요. 지금 보면은 자, 단기 영업을 개시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뭐야? 기초재고는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5만 단위를 생산하였다. 자, 단기 영업이익으로는 20만 원을 외부 보고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보원가의 영업이익이 20만 원이라는 거지. 그렇죠? 자, 그리고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9만 원이 큰 것으로 판명이 됐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전보원가의 영업이익이요. 이렇게만 쓸게요. 지금 20인데 얘가 변동원가의 영업이익으로 바뀌었을 때는 9만 원이 적은 11만 원이 됐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얘를 바꿀 수 있는 건 기초재고의 고정재조 간접비. 자, 이렇게 쓸게요. 그 픽스 오버헤드 코스트라고 해서 요거 제조 간접비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얘를 더해주고요. 그다음에 기말 재고의 요거 고정재조 간접비를 빼주는 거였죠. 그러면 지금 기초재고는 없다고 얘기했잖아. 맞죠? 그러면 기말 재고의 제조 간접비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고정재조 간접비 9만 원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지금 고정재조 간접비가 나와 있죠. 얘 50만 원 몇 개 만들면서 발생한 거야. 5만 개. 그러면 하나당 단위당 원가는 10원이죠. 맞죠? 그러면 얘가 9만 원이 되려면 기말재고는 몇 개가 있어야 돼? 9천 개가 있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9천 개의 기말재고가 있다는 건 4만 1,000개가 판매가 됐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판매 수량은 4만 1,000개예요. 맞죠? 자, 그러면 판매가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요거 두 가지 방식으로 좀 구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해보자. 어차피 이거 구한 김에 전번가 손익계산서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 매출액은요, P 곱하기 4만 1,000개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요. 매출원가는 자, 우리가 만든 거는 총 5만 개 분량인데 4만 1,000개만 판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농비, 변동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고정제조 간접비도 요만큼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나올 테고요. 그러면 매출 총이익 나올 거고요. 다 쓰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관리비를 빼죠. 자, 판매관리비는 지금 10원짜리 4만 1,000개가 발생했고, 고정 판매관리비는 41만 5천원.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얼마라고? 20만 원이라고. 그러면 자, 요거 역산하면요. 일단 매출원가 금액은 이렇게 계산하면 30, 20, 15, 10에 4만 1,000개 하면은 얘가 3075000.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은 우리 아직 몰라요. 그리고 판매관리비는 41만 원에 4150 82만 5천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뺐더니 영업이익이 20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럼 매출액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역산을 할 수가 있죠.
맞죠? 그러면 얘가 410만 원이 되려면 P값은 얼마여야 돼? 100원. 이렇게 구해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초변동 원가 계산의 재료 처리랑 공원이 99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요거요.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이라는 건 뭐야? 요거죠. 간단해. 매출액에서 직접 재료비만 빼면 되죠. 자, 그러면 매출액은 얼마예요? 지금 판매량 4,500개, 그 다음에 판매 가격 370원. 이렇게 하면은 166만 5천원.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는요, 그냥 여러분들 제가 설명할 때는 뭐 기초 재고다, 단기 생산이다, 기말 재고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판매량으로만 잡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판매량이 지금 4,500개니까 4,500개 직접 재료비 120원. 이렇게 하면은 54만 원. 이렇게 되니까 자, 재료 처리랑 공원이익은요, 답이 이게 되겠지 뭐. 얘밖에 같은 숫자가 없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된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00번. 자, 전부원가의 기말 재고에 구하래요. 자, 지금요, 우리요, 그냥 단위당으로 가보자. 쉽게 가보자. 자, 요거요, 고정제조 관저원가가 있는데요. 얘 몇 개 만들면서 발생한 거야? 1100개. 맞죠? 그럼 하나당 단위당 원가는 20원, 200원인가? 20원인가? 2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 고정제조 간접비도 기말 재고에 포함이 되니까, 기말 재고 몇 개 남아있어? 300개 물량. 얘 어떻게 만든 거야? 300원, 100원, 800원도 있네. 800원, 300원, 100원. 그 다음에 고정제조 간접비 200원도 포함시켜줘야지. 이만큼 분량이 남은 거잖아.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요, 1200원, 1300원에 하니까 요거 42만원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101번 안 풀어요. 이건 아예 안 풀게요. 그냥 문제 지워버리세요. 여기까지 하면 딱 원가 회계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좀 하도록 할게. 아시겠죠? 자, 제가 원가 회계 강의하면서 기출문제 풀면서 요거는 아직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거는 좀 이제 여러분들 보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표준원가 얘기하면서 어제 차이 분석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차이 분석에 대해서 뭐 재료의 원가 차이, 재료의 뭐 능률 차이다, 그 다음에 가격 차이다, 막 그 다음에 노무비의 능률 차이다, 그 다음에 임률 차이다, 막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이유들이 이렇게 책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간혹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회차들도 있어. 그래서 야, 가격 차이가 왜 나니? 혹은 뭐 임률 차이가 왜 나니?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책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제가 먼저 좀 가볍게 말씀드리면, 자, 재료비에 대한 가격 차이나 능률 차이가 왜 나냐라는 건데, 자, 첫째, 둘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 한 번만 읽어봐봐. 자, 요거 왜 이렇게 나누는지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능률 차이나 가격 차이를 왜 나누냐, 그 다음에 이게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가격 차이는 이것 때문에 나는 거고 능률 차이는 이것 때문에 나는 거다 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에 대해서도 이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능률 차이는 왜 나고, 그 다음에 가격 차이 왜 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
변동 제조 간접비에 대해서 이게 왜 나왔는지 이렇게 또 이유가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요거는 반드시 읽어봐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 우리가요 표준원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책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걸 물어봐. 야,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직원들의 성과평가와 관계없는 차이를 하나를 골라봐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다시 직원들의 우리 생산직 직원 생산직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직원들의 성과평가에 미치지 않는 차이가 뭐가 있냐라는 건데 그거 딱 이거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요거는 종업원 성과평가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차이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거 차이 왜 나? 얘네가 재료를 이렇게 썼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차이 왜 나? 구매부서가 이렇게 샀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거 차이 왜 나? 얘네가 일을 빨리 했으니까. 근데 이거 차이 왜 나? 인사팀이 그 채용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차이 왜 나? 전기를 얘네가 빨리 썼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단 하나 이거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 전기세가 차이가 나는 거라고. 소비자 가격의 차이라고 해서 제가 소비 차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자, 소비자 가격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한전에서 정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한전에서 가격을 올렸대. 그게 우리 종업원들의 성과평가에 관련이 있어야 될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 차이만큼은 종업원 성과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요거 조금 마지막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우리가 이렇게 차이를 분석하면 이제 아이고 이거 안 켜놨다. 고정제조 간접비하고 변동제조 간접비라는 제조 간접비의 차이를요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차이가 나는 거는 보이시죠? 이거 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변동제조 간접비는 소비 차이하고 능률 차이가 발생하고 고정제조 간접비는 예산 차이하고 조업도 차이가 발생하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4분법이라고 얘기해. 4개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아시겠나요? 자, 근데 3분법이야. 3분법은 이 고정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를 합쳐버리는 거야. 합계액을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액을 구해서 우리가 소비 차이, 변동제조 간접비 나는 소비 차이, 그 다음에 능률 차이, 그 다음에 고정제조 간접비 나는 조업도 차이를 이렇게 구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자 일단 다 얘기하고 갈게. 그 다음에 여기는 예산 차이, 조업도 차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요. 요거였죠. 우리가 변동제조 간접비는 이렇게 실제 원가가 있고 투입량 기준, 산출량 기준 이렇게 나눴었잖아. 맞죠? 그 다음에 고정제조 간접비는 실제 원가, 그 다음에 여기가 사실 투입량 기준, 산출량 기준인데 얘는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여기 배부액 이렇게 했었죠. 그럼 요걸 합쳐버리는 거야. 합쳐서 배부액 이렇게 같이 써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써주면 여기가 뭐야? 소비 차이, 여기가 능률 차이, 그 다음에 여기를 조업도 차이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분법은 그냥 요것도 합쳐주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그냥 예산 차이로 봐요. 예산 차이, 조업도 차이 이렇게 보겠다는 거야. 4분법은 요거 차이하고 고정제조 간접비에서 나오는 이렇게 세 개 차이와 요 차이도 하나 더 구하겠다는 거예요. 고정제조 간접비 이렇게 차이가 났으니까. 아시겠나요? 이렇게 네 개로 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고정제조 그 4분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변동 고정 따로 떼서 얘기하는 거고
따로 떼서 얘기하는 거고, 얘네는 이제 3분법, 2분법은 요거 다 합쳐보자 라는 거죠. 합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3개만 구하자. 3분법. 그 다음에 야 다 합쳐서 그냥 이것만 구하자 라고 얘기하는 게 2분법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2분법, 3분법 안 써요. 어디도 안 쓰거든. 그래서 이 책에만 존재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아마 312개 법인데 이거 알고 있어서 뭐 학문적으로 구분을 위해서 3분법, 2분법을 넣어놨을지언정 문제는 잘 안 낼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여기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그 실수한 게 하나가 있다. 나 아무 생각 없이 막 문제 풀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요 세무회계에서 아니 별거 실수한 건 아니고 나는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질 않아요. 자, 요거 어딨냐? 이 면세사업자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3월로 얘기했지. 2월이야, 2월. 2월이야. 미안해. 그거는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게 1월 10일까지가 아니라 3월 10일이 아니 또 3월이네. 2월 10일이다. 아시겠죠? 우리 제가 3월 10일 날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중간감사 신고를 해야 돼. 감사 현황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자꾸 그걸 헷갈려 지금. 그래서 요거 2월이다 라는 거 요것만 좀 바꿔 주실게요. 제가 실수했어요. 얼마나 깔끔해. 실수한 건 깔끔히 인정하는 거. 응? 사람이 머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헷갈릴 때도 있다. 자, 그래서 요거 어제 제가 설명을 그 원가회계 풀이하면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갖고, 그리고 막판에 우리가 원가 풀이를 하다 보니까 집중 못 하실 것 같았고, 요거는 설명 안 드렸었거든. 표준원가 관련해서. 근데 지금 설명 드리고 넘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 파트 우리 문제풀이 조금 더 이어나가 볼 건데요. 자, 102번이요. 자, 원가 추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요거 옳지 않은 거 답은 3번이죠. 문제 신중히 읽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서머리 하다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요거 고저점법은요, 최대 조업도와 그 다음에 최소 조업도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 최대 원가와 최소 원가를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그래서 말 신중히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 예제 풀 때도 제가 금액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조업도 직접 너무 시간 봐야 돼요 이런 얘기 했었어. 아시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103번인데요. 자, 요거 답은요. 답은 3번이거든. 근데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었다. 자,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뭐예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영업이익이 0인 지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0이라는 건 소득이 0이야. 맞죠? 그러면 법인세 부과가 될까? 안 돼.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법인세를 부과할 거야? 여러분들 손익분기점에는 법인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있건 없건 똑같아. 맞죠? 왜냐면 세금 부과되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만약에 이 문구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렇게 잘리네. 이렇게 바뀌었으면 이거는 맞는 문장이지. 이때는 우리가 부가의 세금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선 요거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를 내가 증명해 줄게. 이거 어차피 풀어야 되는 문제라서. 자, 만약에요 우리가요 P값이 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VC 값이 50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Q값을 알고 싶어. Q값을 알고 싶은 거고, 자, 그 다음에 고정비 값은요 3만원일 때 얘가 만약에 목표이익 분석을 목표이익으로요 10,000원을 하고 싶어. 그럼 이때 Q값 구해봐봐.
자, 이렇게 하면 Q값 얼마 남아요? 우리 CVP 기본식 쓰면요, 이렇게 두고 할 거니까 이때 Q값은요 800개에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자, 이거를 조금만 바꿔볼게. 자, 이게요, 만약에 세후 목표이익이요 10,000원이래요. 그리고 이때 법인세율은요 20%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세금 내고 남은 게 10,000원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목표이익을 들어갈 건 세전이익이 들어가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돼야죠. Q 마이너스 3만원. 이때 세후가 이만큼이니까 우리 세후 법인세를 띄면 몇 퍼센트 남아? 80% 남죠. 이게 80% 금액이 돼야 되니까 얘를 요걸로 나눠줘야지. 그래야 세전이 될 테니까. 맞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요거 구해보면요, 이때 Q값은요, 이때 Q값은 42,500원이니까 50하면 이때는 850개가 된다. 50개 더 팔아야 돼, 세금 내려면. 그렇죠? 그러면 목표 이익 분석에서는 우리가 법인세를 고려하는 경우는 Q값이 변화한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시자.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고려할 때는요, 세후 목표이익을 이렇게 잡았으면 세금 금액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요거까지는 알아두실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요, 104번이요. 자, 요거는 야, 이거 틀리면 혼나야 돼. 자, 지금 판매가가 얼마예요? 10,000원. 변동비가 얼마야? 6,000원. 그럼 변동비율은 몇 퍼센트예요? 60%. 그러면 당연하게도 공원이익률은 40%겠죠. 그리고 요것만 봐도 얘가 4,0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죠? 그럼 무조건 답은 얘겠지. 맞죠?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20만 원이다 라고 될 텐데, 자, 요거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자, CVP 기본식 써보면요, 10,000원 그래서 6,000원 빼고요, 곱하기 Q, 그 다음에 고정비가 50만 원이니까 요때 0이 되는 Q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0이 되는 Q값을 찾으면은 얘가 125단위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자, 이 손익분기점에 매출액을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P는 10,000원, 그 다음에 Q는 125개. 이렇게 하면 125만 원. 4번이 틀린 거죠.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아두자. 자, 그 다음에 이 레버리지, 영업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나온 건데, 자, 요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영업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 영업 레버리지 도는요, DOL은요, 특징이 있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경기 변동의 민감성이죠. 민감도를 얘기하는 건데, 얘의 특징은 손익분기점에 가까워질수록,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민감할수록 값이 커진다라고 얘기했죠. 맞죠? 그치? 자, 그러면 요거 보자. 자, 영업 레버리지도는요, 손익분기점에 접근할수록 점점 값이 1의 값에 가까워진다. 이미 여기서 틀렸지. 값이 커진다니까.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답은 바로 고를 수가 있는데 답은 1번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용산의 영업 레버리지도는 5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영업 레버리지 어떻게 구했지? 얘는 이렇게 나눠줬었잖아. 그러면 요것의 DOL을 구해보면요, 얘는 지금 3일은 2가 나오고요, 6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니까 2가 나오고, 얘는 150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서 5가 나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용산은 영업 레버리지도 5 맞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요, 4번부터 먼저 볼게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출액이 감소할 때 용산의 영업이익 감소율이 3일의 영업이익 감소율보다 항상 크다라고 하는데, 당연하지. 얘가 더 민감하니까 더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3일의 매출액을
200만 원이 증가하면요, 영업이익은 90만 원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실제 교재 문제에서도 제가 한번 바꿔보긴 했었어. 자, 요거 내가 해볼게. 자, 3일에 매출액을 200만 원 늘려주면 매출액이 400이 되죠. 그럼 변동비도 2배가 될 거야. 그러면 얘가 280이고요. 그럼 공원이익은 120이 되죠. 자, 근데 고정원가는 30이니까 영업이익은 9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지. 이해가시나요? 금액만 넣어봐도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105번의 답은 1번이고요. 자, 106번. 자, 고정 예산과 변동 예산의 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애당초 구별을 해보고 가자. 자, 여기서 고정 예산과 변동 예산을 구분하는 점 뭐예요? 반영 여부죠. 그래서 조업도 변동을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고정 예산이고, 그 다음에 조업도 변동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변동 예산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요거요. 일단 얘가 답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막 취준생일 때, 그 다음에 직장인 취업했을 때 공부 시간으로 막 얘기했었잖아. 기억나시나요?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얘기해볼게. 고정 예산의 범위는 회사 전체인 반면 변동 예산의 범위는 특정 부서에 한정된다. 요거는 얘는 전체 전부 뭐라고 그랬지? 그때 책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아니 자꾸 실무 용어가 생각나. 전체 예산이고요. 얘는 부문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죠? 범위에 따라서 좀 나눠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에 변동 예산 이런 건 아예 없었지. 그렇죠? 그다음에 변동 예산은 하부 경영자들에 위앙되는 고정 예산은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도 없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요거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라고 고를 수 있는 거고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문제긴 한데요. 부문과 책임지는 부문과 부서의 연결이 바른 것은인데 사실 가장 맞는 건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 정도만 좀 보고 가시죠.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108번이요. 자, 효율적인 성과평가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옳지 않은 것 고르래요. 일단은 우리가 성과평가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좀 고려했어야 돼. 첫 번째는 목표 일치성. 그렇죠? 아니, 우리 책에서 배웠는데 보여줄게. 이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아이고. 자,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 고려해야 될 사항, 목표 일치성 있죠. 그쵸, 요거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성과평가에 5차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적시성과 경제성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각 책임주는 시점에 행동에 미친 영향, 요거 고려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잖아. 맞지? 기억나시죠? 자, 그랬을 때, 이거 보자. 첫 번째, 성과 측정에 오류는 최소화되도록 설계해야 된다.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경제성, 적시성 고려해야죠. 책임주는 시점에 행동에 미친 영향 고려해야죠. 답은 1번이거든. 자, 객관적인 결과에 기초하여야 하므로 종업원의 만족도나 동기부여 등의 주관적인 요소는 최대한 배제해야 된다. 아니야. 이게 이 얘기잖아. 맞죠? 동기부여가 이 얘기라고. 얘네가 동기부여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자녀이익을 구해봐라. 높은 것부터 써봐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 자녀이익 어떻게 구했어요?
자녀이익은 이렇게 구했었죠. 아이고. 영업이익에서 투자액 곱하기 최저 필수 수익률 이렇게 했었지. 그리고 이 투자액을 다른 말로 우리는 평균 영업자산이라고도 했었죠. 맞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씩 구해볼게. A부터 구해보자. 자, A의 자녀이익은요. 자,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야? 90만원. 그리고 여기는 영업자산이라고만 나왔는데 평균 영업자산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 100만원. 그 다음에 최저 필수 수익률은 20%. 그러면 요거 70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자, B는요, 영업이익 150만원. 그 다음에 투자의 평균 영업자산 400만원. 그리고 얘 30%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30만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요. 자, C는 150만원이고요. 자, 투자액은 300만원. 그리고 평균, 최저 필수 수익률은 15%. 이렇게 하니까 얘가 105만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큰 순서대로니까 C, A, B 이렇게 되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ROI 구해보실게요. 투자 수익률 구해봐봐. 자, 투자 수익률은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얘는 영업이익을 투자액으로 나눴었죠. 그쵸? 자, 그러면 A부터 얘기해보면 A의 투자 수익률은 이야, 90%래. 그쵸? 자, 그다음 B는요. B는 아마 얘가 37.5% 이렇게 되고요. 자, C는요. C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큰 순서대로 나누면 이렇게 되지. 왜 그럴까?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투자 규모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투자액이 다 달라요. 맞죠? 그래서 투자 규모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가시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110번인데요. 자, 시장 점유율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요거 요렇게 했었지. 여기는 실제, 그리고 여기는 Q만 변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예산 이렇게 해놨었죠. 자, 그러면 시장 점유율 차이, 시장 규모 차이를 물어볼 때는 요때는 Q를 뭘로 잡았어? 시장 규모로 잡았죠. 맞죠? 자, 그러면 예산부터 가보자. 자, 예산은요, 예산 시장 규모 12,000개 곱하기 예상 점유율 45%, 그 다음에 예상 공원익은 100원 이렇게 되니까 요거 금액이 540만원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Q를 변화시키면요, 실제로 시장 규모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10만개 곱하기 45% 곱하기 100원, 그러니까 얘가 450만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차이를 우린 뭐라고 그러죠? 여기를 시장 규모 차이라고 얘기하지. 맞죠? 문제에서 요구한 건 아니니까 값을 구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실제치를 보니까요 10만개, 그 다음에 실제로 점유율은 40%, 100원 이렇게 되니까 얘는 400만원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를 시장 점유율 차이라고 얘기하지. 얼마? 50만원. 그리고 줄어들었으니까 분리하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EVA가 12억인 경우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EVA는 어떻게 구했냐면, 자, 얘는요, 영업이익을요, 세후로 맞춰줬었죠? 1-t, 여기서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이렇게 했었죠. 그러면, 자, 일단, 영업이익부터 먼저 구해보면요. 문제 그지같이 냈네. 요거 요거 구해보면요. 자, 지금 여기서 매출액, 험관비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여기 잘 보면요. 영업의 수익 중에 영업 관련 수익, 영업의 비용 중에 영업 관련 비용. 요게 이만큼 포함되어 있대. 그럼 이거 넣어줘야 돼. 아시겠죠? 근데 야, 이 세상에 이런 비용이 어딨어? 이런 수익이 어딨냐고. 그냥 어거지로 문제 만들어내는 거지. 그쵸? 그럼 영업이익 구해보면요. 일단 우리 여기서 120억에서 75억 빼주고요. 그 다음에 15억 빼주고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영업 관련 수익은 더해주고요. 이거 7억 빼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얘가 20, 75, 15, 7, 5 하면은 28억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28억이고요. 여기에 법인세는 무시한다고 했으니까 세율은 0%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투하자본이라고 해서 지금 투하자본이 20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자. 0%. 자, 그 다음에 투하자본이 200억. 그 다음에 여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곱해야 되는데 얘를 곱한 금액이 지금 12억이 나왔다는 거야. 맞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여기 빼주는 금액이 16억이 돼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를 16억으로 만들어주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은 몇 퍼센트가 돼야 돼? 계산해 보면 얘가 8%가 돼야 되죠. 맞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자, 이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8%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구했어? 타인 자본 비용 곱하기 1-t에 타인 자본분의 총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 비용 곱하기 자기 자본분의 총 자본 이렇게 하는 거니까 자, 얘가 8%여야 돼요. 그러면 일단 얘가 6%지. 거기에 곱하기 1-0%죠. 세율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은 지금 얼마 있대? 120억. 총 200억 중에. 저 투하 자본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뭐. 얘가 총 자본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자기 자본 비용 얘를 모르죠. 거기에 곱하기 자기 자본은 80억 분의 200억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8%가 나오는 금액을 구하면 되니까 요게 11%인가? 이렇게 나오겠네. 대충 보니까 이거네. 그래서 x는요 1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쫓아오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이건 말씀드릴게. 이런 수익이나 이런 비용은 없어요. 없어요. 이건 재무관리 영역이나 들어가야 나오는 건데 없는데 이거 억지로 좀 짜맞췄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되셨나요? 문제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철수와 친구 동철이의 대화 내용이다. 영어나 한 것은 그래서 자, 지금 이 동철이의 고민이 뭐예요? 동철이의 고민이 뭐야?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잖아. 그렇죠? 근데 철수가 뭐라고 그래? 야, 너 여태껏 쓴 돈하고 여태껏 버린 시간이 있는데 괜찮겠어? 라고 얘기하니까 동철이가 아주 현명하게 대답하죠. 그런 건 다 뭐라고? 옛날에 썼던 비용이잖아. 뭐야? 메모론가라는 거지. 그쵸? 그지 같은 놈들. 하지만 알면서도 자꾸 미련이 남아.
자, 요거요. 113번이요. 요것도 조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관련원가에 해당하는 합으로만 옳은 것은 이죠. 관련원가야.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필요하지 않은 비관련원가들은 제외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메모원가는 비관련원가예요. 그 다음에 회피불능원가도 비관련원가지. 이거를 하든 저거를 하든 무조건 발생할 거니까. 그쵸? 근데 요 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관련은 지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기회원가 플러스 회피가능 원가 요 두 가지가 의사결정과 관련된 원가다. 이해 가시나요? 조금은 애매한 문제긴 해요. 자, 그 다음에 114번. 최근에 제품 800단위를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다. 주문을 수락하더라도 기존 판매 가격이나 고정원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유효 생산 능력 또한 충분하대요. 유설비가 있는 상황이지. 자, 그랬을 때 특별 주문을 수락했을 때 회사 이익에 미친 영향은 얼마냐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특별 주문을 만약에 거절한다고 하면 그냥 영업이익이 0이라고 한번 해보자.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여기에 10,000원을 벌 수 있죠. 근데 변동비를 얼마를 써야 돼? 요거 3개. 변동가 9,500원을 써야지. 맞죠? 그리고 몇 개를 팔아? 800단위. 그리고 고정비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거절하건 수락하건 둘 다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얼마가 늘어요? 400,000원의 이익이 더 발생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수락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400,000원 이익이 더 발생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이렇게 고를 수 있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부품의 자가제조 및 외부 구입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뭐 어쩌고저쩌고 부품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10만 단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외부에서 구입을 제의가 들어왔는데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고정제조 관제비 3분의 1을 회피할 수 있다면 여기서 얼마까지 줄 수 있냐 이거를 묻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봐봐.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자가제조하고 외부 구입을 같이 놓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놔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가 제조했을 때 우리가 얼마를 쓰냐면 200원, 80원, 그 다음에 120원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거를 만 단위를 만드는 데 쓰는 거지. 그리고 고정 제조 간접비가 얼마가 들어? 6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원가는요 100만 원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럼 외부 구입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만 단위를 사올 거야. 곱하기 P 만큼을 주고요. 그리고 요거 하면서 고정비는 얼마가 발생해? 3분의 1은 회피되고 3분의 1은 그대로 발생하니까 20만 원을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야 되니까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 이해 가시나요? 그럼 이때 P값은 얼마야? 이때 P값은 800원인가? 그렇죠? 왜 답이 없지? 잠깐만, 내가 뭐 잘못 계산했나? 3분의 1을 회피할 수 있다. 3분의 1. 그 다음에 200원, 80원, 120원 하면은 400. 아예 계산 자체를 잘못했구만, 멍청이가. 자, 이거 얼마야? 400만 원이었죠? 그래서 얘가 460만 원이 돼야지. 아, 그럼 여기도 80원이었구나. 자, 그래서 이렇게 460만 원이 돼야 되니까 460만 원. 이렇게 하면은 이 B값이요. 440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만 단위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맞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수년제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답은요. 자, 일단 1번부터 얘기해 볼게. 내부수익률법에서는요, 내부수익률, 즉 M이 최저 필수 수익률 R을 상회 넘어선다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수년제가치법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이 되죠. 근데 내부수익률법은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두 방법 모두 화폐의 시간 가치는 고려하고 있죠. 그렇죠? 답은 4번이죠. 뭐가 틀렸을까? 투자 금액보다 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0보다 컸을 때 얘기하는 거지. 이미 투자이금 뺀 게 수년제 가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다. 자, 다음 117번. 장기 의사결정 시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고저쩌고 해서 현금 흐름 추정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답은 4번이죠. 그렇죠? 법인세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아니야, 우리는 이미 사유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118번 요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35,000원의 기계를 구입할 때 회수기간은 얼만큼 되냐라는 건데, 자, 요거는 우리가 요렇게 풀었었죠. 여기서 35,000원을 썼어요. 자, 근데 8,500원을 벌었단 말이야. 그럼 이때 얼마가 메꿔져? 8,500원이 메꿔지니까 26,500원이 아직 마이너스인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요거 9,000원 메꾸죠. 그럼 17,500원이 아직 마이너스인 상황이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10,000원을 메꿔요. 그러면 7,500원이 아직 마이너스인 상황이야. 그리고 여기서 7,500원을 메꾸면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메꿔야 될 건 7,500원이니까, 자, 여기서 1년, 여기서 1년, 여기서 1년, 그리고 산술평균상 얘는 0.75년만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요거 3.75년이면 회수가 된다 라는 거지. 답은 3번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9번 다 왔다. 자, 3일에 A사업부와 B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다. B사업부는 A사업부에서 생산된 부품을 가공해서 완제품을 제조한다. 자, 그러면 우리 A사업부가 뭐야? 공급사업부, B가 수요사업부가 되죠. 맞죠? 자, 그랬을 때 B사업부는요, 완제품을 만드는데 추가 가공 원가가 100원이, 500원이 든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제품의 판매가가요, 1,050원이래요. 그러면 요거 하나로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야? 550원이죠. 맞죠? 근데 외부에서 부품을 600원이 사올 수 있대. 그랬을 때 B사업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대체 가격, 요거 물어봤죠. 자, 최대 대체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나? 요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결정이 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작은 금액이 얼마야? 550원. 그래서 요거는 550원이다. 답은 1번이다. 라고 고를 수 있는 거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외부 실평가 구하는데요. 요거는 판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들만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판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건 일단 반품원가. 이거 제가 조금 애매하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비자 보충 처리비. 요거 해갖고 7,000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2023년 12월 모의고사 한번 풀어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에 메꿀 수 있는 것도 다 메꾼 것 같아 이제.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지금 2시 10분인데 2시 30분까지 쉴게요. 좀 길게 쉴게요. 잠깐 쉬었다 오세요.